안녕하세요. 과학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은 자연현상을 관찰하면서 생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험으로 검증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탐구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귀납적 탐구 방법과 달리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는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가 포함됩니다. 그럼 연역적 탐구 방법의 구체적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자는 자연현상을 관찰하며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가 관찰 및 문제인식 단계입니다. 과학자는 의문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인 답인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은 아직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뭐뭐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됩니다. 여기까지가 가설 설정 단계입니다. 과학자는 본인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며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가설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 가설이 옳지 않다면 가설을 수정하여 새로운 실험을 설계합니다. 결론은 검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확정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뭐뭐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됩니다. 여기까지가 탐구 설계 및 수행, 결과 분석, 결론 도출 단계입니다. 한편 좋은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대조 실험과 변인 통제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과학자가 홍삼이 면역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집단 A 사람들에게 홍삼을 지속적으로 먹였더니 과연 백혈구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이때 과학자는 홍삼 섭취가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결론을 내려도 되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백혈구 수치 증가가 반드시 홍삼 섭취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보장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연히 전염병이 창궐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는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홍삼 섭취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동일한 집단 B를 설정하여 집단 A와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험을 수행했을 때 집단 B에서 백혈구 수치가 변하지 않았다면 과학자는 홍삼 섭취가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결론을 내려도 되는 것이죠. 그럼 대조 실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조 실험은 대조군을 설정하여 실험군과 비교하는 실험으로 특정 실험 조건을 변화시킨 집단을 실험군, 특정 실험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을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홍삼 실험을 예로 들면 홍삼을 섭취한 집단 A가 실험군, 홍삼을 섭취하지 않은 집단 B가 대조군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인은 실험과 관련된 요인으로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속 변이는 실험
결과에 해당하며 독립 변이는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즉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삼 실험을 예로 들면 종속 변이는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백혈구 수치이고 백혈구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홍삼 섭취 여부, 식단, 수면 시간, 질병 감염 여부 등이 독립 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독립 변인 중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요인은 홍삼 섭취 여부였습니다. 이렇게 검증 대상이 되는 변인을 조작 변인, 식단, 수면 시간, 질병 감염 여부 등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검증 대상이 아닌 변인을 통제 변인이라고 합니다. 즉, 조작 변이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다르게 설정하고 통제 변이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또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통제 변인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생명과학의 역사에서 연역적 탐구 방법이 사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파스테르의 탄저병 백신 개발과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이 있습니다. 파스테르는 오래 방치한 닭 콜레라균을 접종한 닭이 닭 콜레라를 가볍게 앓고 회복하는 것을 관찰하고 닭 콜레라 백신처럼 탄저병 백신으로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이어서 파스테르는 탄저병 백신은 탄저병을 예방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건강한 양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는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고 다른 집단에는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후 두 집단에 모두 탄저균을 주사합니다. 이때 실험군은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집단이고 대조군은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집단입니다. 실험 결과 대조군의 양은 탄저병에 걸렸지만 실험군의 양은 탄저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파스테르는 탄저병 백신은 탄저병을 예방한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 실험에서 조작 변이는 탄저병 백신 접종 여부이고 종속 변이는 탄저병 발병 여부입니다. 플레밍은 세균을 배양하던 접시에서 푸른 곰팡이가 핀 부분의 주변에는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는 것을 관찰하고 푸른 곰팡이 주변에서 세균이 증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이어서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성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세균 배양 접시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는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고 다른 집단에는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실험군은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집단이고 대조군은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은 집단입니다. 실험 결과 대조군의 배양 접시에서는 세균이 증식했고 실험군의 배양 접시에서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성한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 실험에서
조작 변이는 푸른 곰팡이 접종 여부이고 종속 변이는 세균 증식 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중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학 반장이었습니다.